안녕하세요.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형 맥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Q&A를 통해서 질문 주신 내용을 맥형이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에요. 구독자 OOM님께서 Q&A를 통해서 주신 질문에 답하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직원 관리가 쉽지 않은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직원이 많고 적었을 때 이제 장단점들을 물어보셔서 맥형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맥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질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직원 관리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식과 청결도는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거는 사람과의 소통이 가장 힘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과 가장 힘들었던 부분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직원이 적었을 때 좋았던 점, 나빴던 점, 그리고 많았을 때 좋은 점, 나쁜 점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외식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든 것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지만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소통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으면 리더십이 좋을 확률도 높고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직원 관리는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웠어요. 처음에 제가 사장이 되었을 때 몇 명 안 되는 알바들을 데리고 일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저한테 있었거든요. 저처럼 생각하고 저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그때 당시에는 생각했었어요. 모든 사람의 평가 기준이 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마치 장사 시작하는 사람이 집에서 부대찌개 맛있게 끓이면 부대찌개 집을 창업하려고 하는 것처럼 대중을 이해해서 그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야지 4인 기준 가족의 입맛을 맞췄다고 대중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과 똑같은 실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알바나 직원이 조금 부족하거나 내 성에 차지 않으면 제가 스스로 많이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갈증도 항상 느꼈고 나름의 보상과 교육으로 실력을 올리려고 해도 제 욕심이 크다 보니까 마음처럼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또 그 상황을 인내하면서 저 스스로 깨달음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7가지 각기 다른 빛을 가졌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한 가지 색깔에 불과한데 저와 같은 색깔이 되라고만 계속 하고 있으니 뭐 욕심이고 불가능이었고 그렇게 된다고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서서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알바와 직원을 바라보는 생각을 조금 달리 했어요. 좀 다소 느리지만 청결은 누구보다 잘 신경 쓰는 사람이 있었고 음식 만드는 것은 서툴지만 설거지 하나는 신나게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다소 이해력은 느리지만 엄청 친절해서 카운터에서 그 친구가 서는 날은 뭐 손님이 항상 웃고 나가셨어요. 마치 저희 조직이 외인구단 같죠. 다소 부족하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저는 그들이 10가지 중에 9가지가 부족해도 9가지를 다 제 욕심껏 채우려고 하지 않고 잘하는 한 가지를 발견해서 그 잘하는 걸 칭찬해주고 집중해서 개발시켜 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가게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한동안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생기는 모습과도 같아서 제가 무지개 얘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가장 흔한 오너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꼭 조직 내에서 골을 잘 넣는 사람만을 선호하는 거예요. 부서로서는 직접 골을 넣어서 매출과 성과로 연결되는 영업부가 될 수 있고 반면 묵묵히 관리팀에서 슈퍼바이저로 철저하게 매장 관리를 통해 점주와의 소통을 잘했지만 뭐 딱히 이제 성과로 보여지지 않아서 다소 인정을 못 받는 조직이 생길 수 있어요. 대부분 골을 더 넣기 위해서 영업부에 투자를 또 많이 하고 힘을 주고 격려도 더 많이 하고 또 관리팀의 경우는 보여지는 게 없다 보니까 줄이거나 인원을 오히려 빡빡하게 돌리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잖아요. 손흥민이 11명이 있다면 서로 골을 넣겠다고 하겠죠. 좋은 플레이가 나올까요? 골을 넣었다는 것은 볼 배급을 원활하게 하고 경기를 풀어주는 허리인 미드필더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경기에서 이길 수 있던 거는 볼을 또 먹지 않도록 노력한 수비수 그리고 골키퍼의 그들의 또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꼭 공격수만 경기에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모든 선수가 칭찬받는 게 이래서 당연한 결과인 거죠. 우리가 손발이 잘 맞는 조직을 구성해야 꼭 게임에서 이길 수 있고 외식 창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제가 구분해서 설명한다면 조직 내에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혈액형과 같이 A, B, O, AB형과 같은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주도형 직원이에요. 진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요. 이들은 리더십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기도 하는데, 주도형 직원이 절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칫 배가 다양한 사람의 의견으로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일로 가자, 저 친구는 절로 가자. 그 다투다가 판납니다. 두 번째는 안정형 직원이 필요해요. 주도형 직원이 의견을 내면은 숨고르기를 시킬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소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안정형 직원들은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주도형 직원은 이런 의견이 마음에 걸려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면 오히려 일에 대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사교형 직원이 필요합니다. 회사에는 사람 좋은 사람이 꼭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잘 노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작정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직원을 말해요. 누군가 서로 다툼이 있더라도 사교형 직원은 그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주도형과 안정형이 예를 들어 다투면 사교형 직원이 분위기를 잘 정리해주기도 하거든요. 네 번째, 분석형 직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업무를 할 때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고 일에 대해서 기록도 중요해요. 그것을 꼼꼼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주도형이 진행한 일에 대해서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장단점을 피드백해서 더 발전적인 또 앞으로의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실컷 한 달 장사하고 수익이 어디서 새는지 어디서 남는지 잘 체크해야 하는데, 수학적으로 머리가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픈 사람, 최소한 분석형 아니에요. 위 4가지 유형 보고 내가 우리 회사에 없는 구성원을 채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럼 다시 질문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람으로 인한 가장 어려웠던 부분과 힘들었던 부분은, 저는 직영을 많이 확장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때로는 급여를 더 주거나 인센을 더 주거나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매장을 확장해 나갔었어요. 문제는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정말 많이 남아있어요. 다양한 기회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죠. 이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충분히 잘 되기 때문에 급여도 인센도 지분도 수익도 괜찮게 지급이 되니까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가게가 항상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처럼 외식 시장도 영원한 브랜드가 없거든요. 언젠가는 매출이 주춤하다가 바닥으로 훅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알바나 직원들 발톱이 보일 때가 있어요.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안 그러면은 국세청에 널 신고한다고 하거나, 밑도 끝도 없이 가게를 혼자 운영하겠다고 하거나, 결국 사람에 대한 상처를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시기죠. 그렇다고 마음의 문을 닫고 아무도 안 받으면 제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스스로 이런 과정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릇을 키워갑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상처받고 힘들지만 제가 성장하는 시기라고 나름 긍정적으로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 체면가 오는 거예요. 또 직원이 적을 때 좋았던 점과 나쁜 점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직원이 적을 때 좋았던 점은 그래도 소통이 유리했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이야기해서 반영할 수 있으니까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죠. 반면 직원이 적다 보면 전문성이 너무 떨어져요. 사장 혼자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하니까 적은 조직은 그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죠. 조직 구성원이 작다면 들어오는 친구도 오래 일할 확률이 낮아요. 사람은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사회생활을 더 편하게 재밌게 으쌰으쌰 하면서 하거든요. 직원이 많을 때 좋았던 점은 위의 내용과 반대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예요. 내가 메뉴가 부족하면 메뉴 개발자를 채용하면 되고, 디자인이 부족하면 외주를 주게 될 경우, 예를 들어 비슷한 디자인이 나와서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강사는 친한 형님께 소개받은 디자인 회사가 있는데 메뉴판을 요청하고 명함을 요청했더니 그 형님네 가게 메뉴판하고 명함하고 너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게의 개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공산품 같은 메뉴판이었죠. 직접 디자이너를 채용한 다음에는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의 느낌을 뽑아내기 시작해요. 이게 디테일과 완성도를 진짜 많이 높여주거든요. 직원이 많았을 때 안 좋은 점은 고정비가 높다 보니까 항상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나가는 비용은 높은데 매출이 조금 주춤하면 바로 손해가 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맥이원을 운영하는 맥형의 처방전인데 너무 길었나요? 그래도 무언가 맥형이 맥을 짚는데 필요한 팁을 좀 드리고자 직원 채용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영상에 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창업에 자신감을 갖는 그날까지 맥형이 응원할게요. 자, 그럼 안녕!